부족하셨다면 살이 잘 안 빠지셨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요새 다이어트 하시면서 굶으면서 하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? 이제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 세 가지는 정말 잘 챙겨서 드시더라고요. 그런데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잘 챙겨서 드셨나요? 아니, 웬 비타민하고 미네랄? 그러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이 대사될 때,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될 때 정말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요.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 안 중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아주 중요한 재료로 들어가요. 근데 애초에 지방 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과정, 모든 신진대사나 모든 게 돌아갈 때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재료로서 다 들어갑니다. 중간중간에 이 부품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몸의 대사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방 대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방 분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, 따라서 살이 좀 안 빠질 수도 있겠죠. 자, 생각해 보시면 지방 분해와 대사도 몸의 신진대사의 한 가지죠. 그런데 비타민, 미네랄 부족으로 몸의 대사 전체가 안 돌아간다? 그러면 당연히 지방 대사도 잘 될 리가 없죠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음식 제한도 하고 덜 먹고 하시기 때문에 이 비타민, 미네랄 참 부족해지기 쉽습니다. 그나마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려고 하는데,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종류도 많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좀 알기 어렵고요. 특히 다이어트 하시면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, 그래서 닭가슴살, 채소 몇 가지, 고구마, 감자, 뻔한 음식들 왕창 사다 놓고 쌓아두고 그거 한 가지만 드시든지,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계속 계란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비타민, 미네랄 부족해지기 딱 쉽습니다.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, 비타민, 미네랄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다, 더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아니에요. 다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살이 더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이득 보는 건 없는데 손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.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, 여러분 공기 있죠?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면, 더 많이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고 이득이 되시나요? 크게 그런 건 없는데,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, 당장 숨을 못 쉰다면 죽어버리겠죠? 이게 크게 많이 있다고 이득 보는 건 아닌데, 없어지면 많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죠. 비타민,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. 더 많다고 해서 많이 이득 볼 건 없는데, 없으면, 부족하면, 적어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그런데 비타민, 미네랄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, 오늘 다 다루긴 어렵고 몇 가지 크게만 좀 다뤄볼게요. 자, 첫 번째 나올 거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. 자,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, 이게 지방 대사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좀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. 자, 일단 218명의 비만 여성을 1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한 결과 약 3.2kg가 더 감량되었어요. 그리고 4,600여 명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4.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이 조금 더 체중 감량이 잘 되었습니다.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, 일단 비타민 D를 섭취해서 다이어트에 손해볼 건 분명히 없어 보이죠. 근데 문제는 이 비타민 D가 정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는 건데요,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애초에 전 세계 인구의 50%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. 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 둘 중에 한 명이 비타민 D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두 번째, 다이어트로 음식 제한이 되다 보면 비타민 D 부족이 되기 쉽겠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가려서 먹으니까 당연히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, 햇빛을 덜 쐬면 비타민 D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. 이건 왜 그러냐? 자,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게 우리가 먹는 거에서도 얻지만, 이 비타민 D 합성이 햇빛을 쐬면 그때 일어나거든요.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죠? 밖으로 많이 못 나가죠. 그럼 햇빛을 많이 못 쐬겠죠?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창문 통과해서 오는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 네 번째, 비만일수록 아니면 체중이 많을수록 비타민 D 부족일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요, 이 비타민 D 필요량이 자기 몸 사이즈, 체중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. 즉, 자기 몸이 클수록, 체중이 많을수록 비타민 D가 더 많이 필요해서 부족해질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.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체중 감량을 돕는 걸까요?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비타민 D가 새로운 지방세포의 형성을 막는다. 두 번째,
지방세포의 지방 저장을 억제한다. 세 번째, 식욕과 포만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. 네 번째, 체중 감량을 일으킬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을수록 비타민 D가 많을 확률이 높다. 물론 아직은 얘네들이 거의 다 이론 단계라서 대부분 아직 검증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. 근데 조심하실 거는 비타민 D도 과잉 섭취 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00 IU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.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600 IU 정도를 먹으면 됩니다. 또 비타민 B가 있는데요. 비타민 B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이 대사를 돕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은 체세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비타민 B12인데요. 이거는 주로 동물성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좀 부족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자, 철분은 우리 몸이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하고요. 또 신진대사를 최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간접적으로도 영향이 있는데요. 자, 철분은 산소를 태우고 우리 몸에 곳곳으로 보내죠. 그 중에 당연히 근육도 있고요. 근육이 지방을 태울 때 산소를 연료로 써야 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다면 산소를 많이 못 보내주니까 당연히 지방을 많이 못 태우게 됩니다. 하지만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중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산부가 철분제를 먹었을 때 생기는 변비죠. 자, 마그네슘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. 300개 이상의 효소 시스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. 혈당 조절, 혈압 조절, 뼈 강도 유지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. 특히 다이어트적인 관점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없다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것도 많이 먹으면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장 좋은 것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예요. 비타민 D와 B는 달걀에 많이 있고요. 철분 같은 경우는 검정콩에도 많고, 마그네슘은 녹색 채소 이런 애들에 좀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 참 쉬운데 비타민 미네랄 종류도 너무 많고 이거 어디 들어있는지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하나 드릴게요. 자, 다이어트 분들이 미네랄 섭취, 비타민 섭취 어떻게 해야 되냐? 살 빼남 솔루션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음식을 한 종류로 하지 말고 최대한 다양하게 먹는다. 자, 앞서서 말씀드린 게 식이 제한하다 보니까 음식 종류도 제한되고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은 종류의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세요.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정말 간단한 건데 3, 4일에 한 번씩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. 자, 이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여러분 보험이 뭐죠? 큰일 날 걸 대비해서 평상시에 조금씩 미리 대비해 두는 거잖아요. 종합 비타민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. 자, 왜 보험이냐? 자, 종합 비타민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? 그리고 3, 4일에 한 번씩 먹으면 그렇게 귀찮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. 자,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해뒀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다양한 나쁜 증상들을 미리미리 막아버립니다. 자, 이게 보험이 아니고 뭐겠어요? 자, 그럼 왜 하필 종합영양제냐? 자, 비타민 미네랄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드시다 보면 정말 약 먹고 배부르고요. 너무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냥 종합영양제로 드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왜 하필 3, 4일에 한 번이냐? 자, 비타민 미네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잉돼서 먹거나 너무 좀 몸에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. 그래서 이게 과잉되는 걸 막기 위해서 3, 4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큰 탈이 없을 겁니다. 이게 어디까지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문제를 막자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. 자, 오늘은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더 많이 먹는다, 더 잘 챙겨 먹는다 해서 살이 더 잘 빠진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부족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. 여러분이 노력했던 것만큼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셨겠죠? 여러분, 먼저 건강해야 살도 잘 빠집니다.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입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